54강 9의 방정식 응용 문제 2가 되겠습니다. 자, 9가 활용이 좀 많고 어려워서 좀 문제수가 좀 더 있습니다. 자, 1번 문항은 교과서 162페이지 2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YZ 평면에 접하고 x 빼기 a제곱 y-2의 제곱 플러스 z-4의 제곱은 9라는 구가 있습니다. 이 구 위의 점과 점 P에서의 거리의 최대값이 10일 때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요 성질은 우리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성질은 아니죠. 구 위의 점과 어떤 점에서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그렇죠. 예. 그럼 일단 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구는 중심이 A, 2, 4가 되고 반지름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Z 평면과 접한다. 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도 상상이 돼야 되는데, 자, YZ 평면과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의 중심에서 YZ 평면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근데 YZ 평면에 이르는 거리의 길이는 곧 뭐가 됩니까? 중심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즉 A가 되는 거죠. A가.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반지름 3이 돼야 된다. 이거 알 수 있겠습니다. 즉 YZ 평면에 접하니까 A의 값은 반지름과 같다. 그러면은 내가 요 바깥점에서 요 그었을 때, 요 구의 아무 점이나 그었을 때 최대가 되려면 여기 있는 P와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C라고 둔다면 PC 길이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죠. 즉 최대값은 CP의 길이 플러스 반지름을 3을 더한 게 최대가 되고 최소는 3을 빼면은 최소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의 길이는 10이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CP의 길이는 얼마다? 7이 되겠습니다. 자, A를 3을 집어넣으면 중심은 3,2,4고 그리고 P의 좌표는 5,B,1이니까 CP의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되죠? 4. 그렇죠?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이게 7.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자, B-2의 제곱은 얼마 되죠? 36. 따라서 우리는 B-2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돼서 B는 8이 되거나 그렇죠. 또는 B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런데 양수 A, B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는 11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아주 어렵진 않죠? 자, 근데 2번 문항이 꽤 많이 어렵습니다. 자, 2번 문항은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의 X, Y, Z 좌표가 모두 양수인 9S가 자, 첫 번째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고 그리고 Z축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9S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는 36파이이고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는 6일 때 S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문항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4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를 이렇게 둘까요? x-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쉽게 말하면 미지수가 4개죠. 근데 조건이 지금 그렇죠. 4개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연립방정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 4개의 조건을 따져서 이제 A, B, C, R을 하나하나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조건이 뭐죠? X축, Y축에 각각 접한다 그랬습니다. 축에 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를 X축. 자, 이것을 X축. 자, 이것을 Y축. 자, 이것을 Y축. 그렇죠? 그러면은 Z축은 요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Z축. 위쪽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9가 이렇게 X축과 Y축에 접하니까 이러한 원으로 이제 만나겠죠. 지금 이 평면은 무슨 평면이냐면 XY 평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XY 평면에서 만나는 단면은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축에서 만납니다. X축과 Y축. 그러면은 XY 평면과 만나는 그 단면은 원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원의 넓이가 36파이인데, 자, 여기서 이때 원의 중심을 C1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거리. 그렇죠? 이 거리는 각각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6. 그래야지 36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6이 됩니다. 바로 그 말은 뭐가 될까요? 구의 중심이 9가 사실은 요 위쪽으로 이렇게 더 있죠. 이렇게 더 있습니다. 자, 9의 중심에서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때 그때의 수선의 발이 지금 C1이 되는 거죠. 그렇죠? 9의 중심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가 이러고 있을 때, 자, 이렇게 XY 평면이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9의 중심에서 내린 이게 지금 C1이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X축과 Y축에 지금 접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XY 평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직선에 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중심의 A, 좌표의 A랑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그림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는 얼마다? 6이고 B는 6이다. 자, 1번과 3번 조건에 의해서 A, B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번 조건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번 조건. 자, 그림이 달라집니다. Z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축으로 안고 XY 평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Y 평면으로 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Z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9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9가 되겠죠? 이런 9가. 그렇죠? 이런 9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게 9의 중심 C가 되는 거죠. 자, 이 XY 평면에 수선으로 내린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C1이 되는 거죠. 그렇죠? C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 있는 그림에서 C1에서 원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얼마였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6루트입니다. 즉 여기가 5라면 OC1, 이 OC1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합친 거예요. 지금 6루트 2가 됩니다. 아까 반지름은 6이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6인데
C1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C1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요 거리. 그렇죠? 이 거리 위에 있는 그림, 이 거리는 요 OC1이니까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Z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이것을 A, B라고 한다면 A, B의 이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6이죠. 이거 현이니까 다른 단면을 보면 현이니까 내가 C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이걸 H라고 한다면 즉 H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죠. 절반이니까. 그리고 HC는 OC1과 같으니까 여기가 6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CA의 길이는 곧 반지름의 길이랑 같죠. 그렇죠? 반지름 길이랑 같으니까 CA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되는 거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6루트 2의 제곱 36 곱하기 2니까 72 더하기 그리고 9. 그래서 이거 루트 81. 반지름은 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지름은 9. 그래서 반지름 9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반지름은 9. 자,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키포인트는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합쳐서 즉 뭐가 되는 거냐면 이 OC1의 길이, 아래에서 OC1의 길이를 위에서 OC1을 찾아서 와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자, C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C의 좌표. 즉, 9의 중심에 C. C의 좌표. C의 좌표는 Z축에서 붕 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Z축에서 붕,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C의 좌표는 6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6루트 2. 왜 그러냐면 OC1하고 길이가 서로가 같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45도를 이루거든요. 이것이 서로가 같아서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항 보겠습니다. 3번 문항은 자, 교과서에 없는 문항입니다. 한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중심이 5인 9 내부의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구면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걸 BC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AB의 길이는 1, AC의 길이는 7입니다. 그리고 BC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이 구와 만나는 단면의 넓이가 최소가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상당히 잘 직관적으로 추론해야 됩니다. 그럴 때 OA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9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9가 있습니다. 자, 내부에 한 점이 있습니다. 내부에 한 점. 자, 그랬을 때 직선이 이렇게 A를 지나게 되겠죠. 그렇죠? A를 지납니다. 자, 이럴 때 이 점을 B. 자, 이 점을 C. 당연히 원을 관통하겠죠. 그럴 때 AB의 길이는 얼마? 1. AC의 길이는 7. 이러고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숫자로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자, 알파가 9와 만나서 생기는 단면은 당연히 뭐냐면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직선, 지금 이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단면의 최대는 어떤 게 될까요? 단면의 최대는
이 비직선을 지나는 것 중에서 가장 대원이 되겠죠. 이렇게 대원이. 그렇죠. 가장 큰 원, 이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원. 이게 가장 단면의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작은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원의 O에서 이 평면의 수직이 되게 하는,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수직이 될 때가 가장 단면이 작겠죠. 이걸 직관적으로 추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만 찾는다면 이제 내가 필요한 그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구를 잘랐을 때 세로로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이게 되죠. 구의 단면은 이렇게 되고, 자, 구의 단면 그리고 직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 이게 평면을 옆으로 보는 겁니다. 평면을 옆으로 보고 여기가 O고, 자, 그리고 여기가 A고, 자,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렇죠. 이 AC의 길이가 총 길이가 얼마냐면 8이니까 절반 잘랐으니까 이건 4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라 그랬죠?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는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자, 이 길이가 1이니까 H에서 B까지 이르는 거리는 4니까 이것이 3이 되는 거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 OA 길이. 그렇죠. 따라서 OA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네요.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것도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